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을 한번 모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분께서 단순히 그냥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신 게 아니라 과거 법사련이라는 단체의 활동을 하시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서울시 시의원이 돼서 어떠한 활동을 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법사련 대표님, 서울시 비례대표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지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배라고 하고요. 이번에 비례로 서울시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그런 단체 대표를 맡아서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대표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정, 특히나 이제 공정과 관련해서 뭐 교육 운동이라든지 그런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뭐 보도를 보면은 한상혁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 고발인 조사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그러니까 그 2020년 3월경에 이제 방통위에서는 그 종편이나 뭐 지상파 방송이나 이렇게 재성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심사를 뭐 채널A, 뭐 TV조선, 또 뭐 YTN 이렇게 4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정량, 정성 평가해 가지고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미달되면 재승인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리고 650점이 넘어야 재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런 심사를 했는데 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채널 A라는 그런 그 종편이 그 기준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재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류를 해버렸어요.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해버림으로써 채널 A는 당연히 재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어떤 위법하게 보류를 해버림으로써 자신들이 해도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다. 또 업무 방해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며칠 전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었죠. 아, 그러면 그게 고발을 언제 하신 건데 며칠 전에 고발인 조사를 하신 거예요? 고발은 2020년 8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1년 한 10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왜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냐 했는데, 이건 뭐 그때 고발인 조사 받을 때 검찰한테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건 뭐 어떤 조사 내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했을 때는 팩트는 뭐냐면 상당히 조사가 진행돼 있었어요. 그 수사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이미 수사를 많이 진행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발인 조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에 고발인을 불러서 뭐 고발 취지라든지 또 뭐 사실 이런 걸 이제 먼저 물어보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또 어떤 때는 수사를 다 해놓고 고발인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이지만 뭐 특별한 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남부지검장이 누구였냐면 심재철 전 지검장이었는데 이제 심재철 전 지검장이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친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어 가지고 좀 어떤 수사를 좀 뭉개다시피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고 나서 어떤 그런 이제 위에서 어떤 뭐 뭉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이제 다시는 아니고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하는 거고 뭐 검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제 불렀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를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안 부른 거는 조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하자면 네. 그 심재철 그 친여 네. 그때 문재인 성향의 심재철 그 전 지검장이 좀 이걸 뭉갠 거 아닌가 수사. 왜냐하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또 친여였 그 당시에는 네. 예, 친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같은 편이니까 네. 좀 심재철 그 당시 지검장이 좀 이 수사를 좀 지연시킨 게 아닌가 그런 예, 추측이 좀 듭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일단 뭐 소명하실 부분은 고발인 조사에서 다 하셨을 예, 거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직권 남용이란 부분이 사실은 이게 혐의 입증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까지 있어서의 뭔가 좀 구체적인 네. 범죄 혐의나 증거들을 좀 제시하긴 하셨나요? 그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직권남용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네네.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게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직권남용을 쉽게 허용해 버리면 이 공직 사회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네. 어떤 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직권남용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그 심사하는 사람 기준점이 넘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수능을 봤는데 합격점을 넘었어요. 네. 그럼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합격을 보류하고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보고 우리가 합격할지 말지 뭐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뭐 어떤 자료를 더 내라. 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더 내라. 이런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650점이 기준점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재승인을 이렇게 허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에도 있습니다. 650점 넘으면 해야 된다라고.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기고 이제 재승인을 할지 말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자료를 더 제출해라라고 한 자체가 거기 채널A 입장에서는 재승인을 했으면 굳이 또 자료를 만들고 뭐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어떤 혐의를 구성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번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조사받을 때 또 했던 얘기가,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의 한수 여기 방송국에서 느닷없이 누가 와가지고 여기 뭐 어떤 자료나 영상 제출해 이러면 지금 방송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뭘 뇌물로서 이 방송 업무를 지장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채널에도 재승인을 받았다면 굳이 자료를 만들고 찾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채널의 업무를 지장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 위력에 의한 네. 힘으로 한 거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것도 수사해달라고 제가 이제 거기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 다른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또 있나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네. 이제 신의 한수에서도 그 이제 방송을 한 걸로 네. 예, 봤습니다. 그 이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이제 이제 아버지로부터 네. 그 어떤 농지를 네. 상속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총 5형제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 5형제들이 공동 명의로 그 농지, 네. 논이죠, 논. 네. 논을 이제 상속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농지법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농사를 짓거나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농막이라고, 네. 농사 짓다 보면 농기구도 뭐 놔둬야 되고, 그렇죠. 또 가서 뭐 이렇게 뭐 쉬기도 하고, 뭐 그런 농막을 지을 수 있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농막은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농막인 척 하면서 별장을 지어서 하는 건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농막이 사실상 별장처럼 뭐 데크도 밑에 이렇게 데크도 데크 이거 못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데크 위에 건물을 지으면 이건 불법이다.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네. 농림식품부에서 그걸 이제 어떤 예시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데크 위에 건물을 세우면 불법이다라고. 네, 네. 그건 데크 씌웠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네. 그리고 또 진입로 같은 걸 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자가를 깔아가지고 진입로를 냈다라는 그런 네. 그 진입로 내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고 농지 그
진입로를 내고 또 거기에 무슨 뭐 바베큐 뭐 그릴도 있다 그러고 네. 또 거기서 뭐 어떤 다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별장으로서 갖춰야 될 집기들이나 어떤 형태가 뭐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농지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상혁 그 위원장을 고발을 했죠. 아, 이건 또 고발인 조사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이제 그 직권남용처럼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네. 그 이제 직권은 그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계속 한상혁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뭐 심재철 검사장 또 네. 이성윤 네. 지금 고검장이 그 서울 고검의 네. 예, 장이었죠. 그 분들이 자꾸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 수사를 막 좌지우지하니까 이건 네. 이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죠. 법과 원칙에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어떤 편을 들어 진영 어떤 정치 진영을 위해서 그런 이제 수사를 왜곡시키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검사들이 좀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그동안의 활동은 네, 이제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 예. 자, 이제 서울시 시의원이 이제 네. 7월 1일부터 되신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서울시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TBS입니다. 이 TBS가 왜 제가 봤을 때 문제냐 하면요. 네. 이 공영방송이거든요. 네. 저희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죠. 네.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TBS 진행자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TBS 진행자는 중립적이되 양쪽의 패널을 이제 모시고 양쪽 의견을 다 듣게 하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진행자가 한쪽 진영을 대변해 가지고 한쪽 편을 들고 반대쪽은 막 비난을 하고 이게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네. 서울 시민들의 그 방송을 공감하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김호중 방송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서울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채널이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채널이다. 진보 성향의 채널이다. 네.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런데 TBS 김어준 방송은 버스 타면 기사님이 틀어놓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택시 타면 그 기사님이 김어준 방송을 틀어놓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차이라고. 그래서 TBS는 불특정 다수들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방송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자만큼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오늘 네.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 지금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수사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그 사지 않았냐라는 그 말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김호준 그 방송인은 그걸 아니 그럼 그때도 정치 보복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네. 반대도 있거든요. 당연히 할 얘기 한 거다 그건. 그때도 보복 수사가 아니었고 지금도 하는 것도 보복 수사가 아니다.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방송을 하려면 진행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양쪽 진영의 입장을 불러가지고 양쪽 말을 다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정한 방송이라면. 네. 그런데 진행자가 자기의 한쪽 편의 생각을 말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방송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TBS가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뭐 개인이 하는 방송 혹은 그 법인, 영리법인에서 하는 방송이야 네. 그 회사만의 그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고 지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편향돼서 그렇죠. 방송에도 상관이 없지만 예. 나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 예. 중립성이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이 안 들어가는 예를 종편이나 이런 데도 편향적이면 굉장히 제재를 받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이 지금 가장 지금 종편이나 지상파 통틀어 봐서 이렇게 김어준처럼 방송하는 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종편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 한쪽 편을 들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좌파 단체가 시위하고 방심위원들을 막 제재해가지고 네. 진행사 방송 더 이상 못하게 하거나 네네.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김어준 막 지금 저는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공정과 어떤 법치주의가 헌법 정신이 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김어준 같은 방송이 지금 버젓이 이렇게 방송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금 김어준 방송에 고통받고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방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서울시 의원이 이제 예. 그 7월 1일부터 네. 임기가 시작이신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아마 그러면 TBS에 대한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TBS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또 판단하시는 이런 역할이 뭐 우선적으로 하실 일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차와 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네. TBS의 문제점을 제기를 이제 할 생각인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예산이라는 네. 부분 또 지금 그 김어준 방송의 어떤 내용에 대해 적절성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뭐 판단하는 부분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감사 네. 뭐 내부적으로 불법은 없었는지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진영 논리에 떠나서 네. 그래서 이 방송이 건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 거 누구를 위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 방송 중립적으로 한다고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서울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김어준 방송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서울 시민을 좀 그 김어준 방송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참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에 정말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예, 꼭 있죠. TBS 아니어도 많이 있을 텐데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원상복구 하시려면 예.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던 게 참 와닿더라고요. 네.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어떤 시정 8년이죠. 또 이제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게. 또 혈세가 낭비되고 또 시민단체에 1조 가까운 돈이 혈세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정작 서울 시민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그렇죠. 혜택 본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무슨 마을 공동체 사업이니 뭐니 했는데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그 서울 시민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는 다 자기 편들 인건비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이게 혈세 낭비입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들여다보고 뭐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고. 그래서 이제 저는 혈세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서울 시민들 정말 땀 흘려서 낸 세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 시민을 위해 써야지. 그런 서울 시민들의 어떤 특정인 또 어떤 그 특정인이 또 어떤 정치 이 어떤 그 세력을 위해서 사실상 끈아풀 역할을 하는 그런데 국민 세금이 쓰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네. 이제는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정배 아이고. 의원님께서 이제 맹활약 하시는 걸 좀 이제 기다려도 될까요? 뭐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또 시민단체 할 때랑 다른 게 이제 시민단체는 제가 주장만 하면 됐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주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또 주장하면 또 반대편에서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좀 약간 느리게 가더라도 절차를 지키면서 대신에 확실하게 이걸 네. 바로 잡는 뭐 그런 활동을 하려고 뭐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놨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안 하면 이거는 또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서울시 네. 시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한 네.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서울시 그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 시민들의 일단 삶의 만족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어떤 일들이 됐든 어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서울의 삶으로서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크든 작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뭐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사명감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실 분들이 서울시 시의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4년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좀 힘드시겠지만 그 위기 함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서울시 시의원분들과 함께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종배 시의원 같은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편백나무 회사 동양특수목재에서 특허공법으로 만들어낸 편백항균 탈취제입니다. 자, 국제표준 다 준수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FSC 인증받았고요. 살균, 항균, 탈취 99% 실험 결과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죠. 미국 FDA 등록이 된 제품이라니까 이 제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사짜 아니야?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시면은 2리터 편백나무 원목 잎 추출액 100%입니다. 합성물, 화합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뭐 장난감, 옷 이런 데 써도 전혀 부담이 없으시다는 점. 순수한 정말 편백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 미스트 뿌리는 걸 같이 드리는데 이게 1단이다. 한 번 누르면은 약하게, 2번 누르면 강하게 나오거든요. 향이 진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3개 눌렀고요. 끄면은 딱 되는데 이게 너무 아래로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기우면 그냥 물이 쭉 나오고요. 수평으로 쫙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그 숲에서 나는 그 피톤치드 향이라고 하죠. 그 향을 여러분들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50% 할인된 가격 49,000원 010-6888-1499 문자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107,000원에 이 두 구성이 같이 나가는데 50% 할인 신의 한 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초특가 구성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010-6888-1499로 문의 주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